안녕하십니까.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변호사, 김병과 함께 바로 앞전 네 번째에서 다뤘던 재개발구역에서 영업보상 관련 실제 소송 사례를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 사례가 여러분들 귀에 좀 쏙쏙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정우 변호사, 오늘 지금 사례잖아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영업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처분 인가 후에 재개발조합에서 상가 세입자 상대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근데 이 세입자는 영업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쫓겨나야 될 수밖에 없나.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게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예, 통상 이제 재개발조합에서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해당 정비구역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조합으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하면은 이제 뭐 이주를 하고 그리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까지 그러면 영업보상을 못 받는 거죠? 앞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그 영업보상 사례에 해당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영업보상 대상자인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넌 영업보상 대상자가 아니야 또는 영업보상 대상자를 누락시켰던 거죠. 재결 신청 안 했던 사례? 예, 재결 신청 안 합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81조 1항 2호에서는 공익사업법상 보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영업보상 대상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명도 청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판시한 게 있는데요. 임차인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의 또는 재결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합의 보상금 지급 의무와 건물 명도는 동시행 관계. 만약에 그게 합리적이겠죠. 당연히. 재결 절차로 갈 경우에는 인도 전에 미리 보상금이 지급돼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만약에 영업보상 대상자일 경우에는 명도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응소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서 나 영업보상 못 받았어 하면은 명도청구를 기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의정부에서 제가 수행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 상가 세입자였고 영업보상 대상자가 맞는데 이때는 이제 조합에서 보상을 누락을 했어요. 누락을 했고 더군다나 명도소송이 들어와서 난 영업보상을 못 받았다고 적극적으로 항변을 했는데도 조합에서 이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업보상 대상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재결 신청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재결 신청 청구도 했어요. 이 사람은 심지어. 그래서 근데 그것도 무시를 했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기각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다 이주했고 여기만 남았어요. 여기가 안 나가면 이 착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조합에서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됐던 거죠. 사업이 지연되면은 금융비용이 매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에서 빨리 협의하자. 그건 조합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조합에서 잘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도 조합이 물론 잘못은 했지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명도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고 결국 이 사건에서는 재개발 조합에서 실제 감정평가 금액보다도 더 높은 훨씬 높은 영업보상을 받았고 또 재결신청 청구됐기 때문에 지연이자 연시분의 15% 그것도 받고 나아가서 소송 비용까지 다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다퉈야 되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요즘 너무 적극적으로 다투는 일들이 많아서 걱정일 만큼 자기 주장들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나 이런 거는 더더욱 전문가들 조언을 좀 받으셔갖고요. 적극적 항변해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도 노유시설이라고 하죠. 이런 거 비영리 법인도 영업 대상이 되나요? 예, 통상 이제 비영리 경우에는 영업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라도 공익사업법 규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할 경우에 네.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유치원이라던가 어린이집 등이 그동안 많이 쟁점이 됐었는데, 네, 다툼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공익사업법상 영업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영업보상을 긍정한 사례도 있고요. 특히 과거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영업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영리를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가 됐습니다. 아. 예, 이게 삭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법한 장소에서 적법한 기간 동안 예.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영업보상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 비영리 법인일지라도, 일단은 조합에 영업보상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사례입니다. 우리 지금 부동산 다루고 있는데 이 부동산 임대업도 영업보상이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예.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 본인이 직접 살지 않고 임대 놓습니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아니 본인은 거기서 임대 수익을 계속 받았는데 그러면 임대 수익에 대한 영업 보상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안 될 것 같은데요? 재개발이 일단 공공의 목적이 더 예. 크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예, 결론적으로는 임대 그 업에 대해서는 영업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투자로 사서 네. 월세를 놨어요. 네. 그거에 대한 영업보상이라는 거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예, 뭐 그렇죠. 예. 예, 어쨌든 뭐 임대업도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예, 거긴 예, 하지만 공익사업법상의 보상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서울고등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예, 예. 그 부동산 임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은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게 함으로써는 부동산 자체의 어떤 과실이다. 하나의 과실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상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내가 그 임차를 줬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딱 조합원 자격이라든지 보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일종의. 그렇죠. 예, 예. 예, 보상 이루어져. 현금 청산으로 해가지고. 청산이 됐든 뭐, 예. 예.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에 대해서는 뭐 보상이 안 된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분양 신청을 한 내가 그 조합원인데 영업 보상이 가능한가요? 예, 요거 많이 묻습니다. 조합원은 왜 영업보상 안 해주냐?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명시적인 영업보상에 대한 명제는 방해는 없습니다. 예. 다만, 그 손실보상,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의 하나인 주거이전비, 예. 주거이전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양 신청한 조합원은 실제로 사업 시행자의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예, 사업 시행자의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예, 예. 이 판시에 비추어 보면은 사실 조합원인 경우라고 한다면 예, 예. 영업손실보상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 영업보상에 관련된 사례를 4가지 살펴봤는데요. 제일 처음에 그 영업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이 이제 관리처분인가 왜 재개발 조합에서 이제 세입자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쫓아낸다는 표현을 그 명도소송이라고 하죠. 예. 명도소송을 했는데 쫓겨나야 되나요? 했는데 여기서는 거부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고요. 공익사업법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근데 물론 아까 이어서 보시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재결 신청이나 이런 거를 하면 더 좋겠네요. 본인이 주장을. 본인이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조합이 했을. 예, 조합이 해야 돼요. 재결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보상을 안 받아요. 예. 조합한테. 네. 그러면 조합에서 재결 진토이나 신청을 준토이에 재결 신청을 하면 예. 그 답을 갖고 예. 내가 만족하면 예. 그러면 그 재결 신청서를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 예, 그럼 다시 말씀을 예, 드리자면요. 예, 예. 자, 재결 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에서 재결이 납니다. 예, 예. 그래서 재결이 나고 보상금이 지급이 완료가 됐다고 한다면 예. 이제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일단 인도 부분은 끝나고요. 예, 예.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하겠다. 예. 그러면은 이의 신청서를 냅니다. 그럼 중앙토지수용회에서 다시 이의 제기를 하고요. 아. 그것도 보상금이 낮다 예. 한다고 한다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럼 그 사이에는 인도를 해야 돼요?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건 점유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재결 신청을 하면? 이제 재결 신청을 해서 재결이 나오면 예. 일단은 보상이 완료됐다고. 아. 예, 일단 재결이 나오면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그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는 그 비영리법인 뭐 노유자 시설 다 그렇진 않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은 영업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예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영업이 영업 보상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영리를 목적이라는 요건이 이제 삭제됐으니까 적법한 장소에서 적법한 기간 동안 적법한 시설을 가지고 영업을 했을 때는 영업 보상 대상이 된다. 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뭐 관심 많으시죠? 이거는 일단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거 자체는 과실, 그러니까 민법상 용어죠. 예, 그렇죠. 부동산을 맞습니다. 과실이라고 보는 그 세에 받는 거는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과실에 불과하므로 이거는 그 보상을 별도로 해줄 필요가 없다. 예,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인데 영업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없다. 왜냐하면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은 사업 시행자 같은 지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산 대상이 됐든 조합원 그 분양권을 받든 사업 시행자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조합원이기 때문에 청산이 된다고 하면 이제 이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은 이제 여기서 아파트를 받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의 지위에 준한 지위 있다. 청산자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제 청산자는 다르죠. 아, 청산자는 또 다른. 청산자는 이제 그 사업에서 완전히 이제 빠지는 거죠. 해방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산자는 다릅니다. 예. 그럼 그것도 또 얘기를 해봐야 그 다음 시간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까도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뭐 처음 듣는 분들은 법적 용어가 많으니까 뭔 소리 하는 분도 있을 테고 재개발의 보상에 실제 관여가 됐거나 당사자인 분들은 그래 그랬구나 그렇게 해야 되구나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호 변호사가 있는 이 법무법인 센트로는요 그 재개발 재건축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한 13년 된 그 변호사 전문 그룹이고요.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꼭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우리 김정호 변호사 도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좋은 내용들은 꼭 퍼날르기도 좀 하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분은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